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드린 제본책 한번 어겨보시면 그 앞에 생연산이라 불리는 책 있잖아. 그 생연산에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진행할 건데, 자, 그 전에 그러면 제가 한번 복습할 겸, 자, 복습할 겸, 여러분 혹시 뭐 오답노트라든가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하나 필기해 보시고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저는 여기 흰 종이에다가 한번 띄워볼 테니까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한번 어디 써봐. 간단하게. 오답을 쓰셔도 돼요.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자, 뭘 한번 써볼 거냐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자, 숫자 제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3, 1, 2, 3, 1. 잠시만요. 그리고 20. 자, 이렇게 6개의 숫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배웠죠? 자, 첫 번째 뭐 배웠더라? 평균 이미 알고 있죠? 두 번째 뭐 배웠더라? 중앙값. 세 번째는 최빈값.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해보세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1분 될까요? 사실 평균 빼고는 금방 구하잖아. 세 가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5초 뒤에 같이 가볼게요. 자, 같이 가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습관 한 가지. 뭐부터 할까요? 정리부터 할까요? 안 예쁘잖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보통 합니다. 그럼 자, 1, 2, 3, 20 맞나요? 정리부터 하시고요. 첫 번째, 자, 평균입니다. 다들 혹시 평균 구하는 공식 뭔지 아시겠죠? 혹시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분모 자리에 뭐를 쓰게요? 제가 지난 시간 처음에 용어 설명드렸는데 별량이란 말을 소개했거든요. 여기에 뭐 쓰는 자리야? 별량의 개수분의 분자에 뭐 쓰더라? 별량의 총합을 쓰면 됩니다. 자, 얘 별량 몇 개라고 했죠? 6개군요. 혹시 더해본 친구 얼마나 오세요? 35. 예쁘네요. 이렇게 30이다. 약분까지 해서 정답은 5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중앙값이라는 거 배웠는데 얘는 말 그대로 누가 대표예요? 말 그대로 내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게 대표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경우에는 자, 총 6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울게? 그렇죠. 먼저 정리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리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얘는 정리 안 하면 틀립니다. 정리부터 하시고 가운데 두 개의 평균 구하자 했잖아. 그래서 2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5인데요. 아까 채점 때 말했지만 얘도 맞고요. 얘도 맞다는 거야. 그럼 쌤 시험도 어떻게 해요? 꽝을 주겠죠. 뭐. 저도 모릅니다. 뭐 둘 다 쓰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중앙값. 세 번째는요. 최빈값입니다. 뜻이 뭐예요? 최가 뭐예요? 가장 많이, 가장 이런 뜻이잖아. 빈,
그러니까 가장 뭐 빈도가 많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를 대표로 하겠다는 거야. 반장사법입니다. 자, 그럼 위에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이번에는 1이랑 3이네요. 자, 최빈값은 유일하게도 뭐다? 정답이 2개 이상도 가능해요. 심지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자면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무슨 값이라고 해요?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가장 적절한 게 누굴까요? 이번 거 여러분들 중앙값인 거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이런 평균 같은 게 좀 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중앙값을 쓴다라고. 이런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셨나요? 그리고 한번 대볼까? 자, 여러분들 혹시 앞에 좀 넘겨보시면 저번에 여기 페이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표 있던 거 기억나? 혹시 표가 뒤에 한 장 더 있는 거 아세요? 한쪽? 그럼 자, 요거 한번 복습 좀 잠깐 간단하게만 쓸 거예요. 써볼 건데 아마 기억 안 나시잖아요. 자, 앞에 필기한 거 볼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못 드립니다. 필기한 거 볼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첫날에 말했어요. 이번 특강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특강이라고 그냥 하고 치우자 이게 아니라 그냥 완벽히 끝낼 거예요. 농담 아니라 6개월 뒤에 봐도 기억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 그냥 이해만 해버리면 돼요. 이해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표로 가서 이제 몇 가지 특징 같은 걸 쭉 정리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여부, 그러니까 있니 없니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 위치 어디 있는지. 개수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라고 해서 어쩌면 특징 같은 거죠. 평균의 장단점, 중앙값의 장단점, 최빈값의 장단점 이런 걸 비교해서 그리고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예요. 많이 구해봤잖아 숙제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이럴 때 좋네. 이런 게 있구나. 뭐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필기한 것처럼 예시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요런 예시면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초 뒤에 갈게요. 그리고 뒤처럼 잠깐만 뒤에 쓸 때 있잖아. 제가 쓴 것처럼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만 써. 간단하게만. 아시겠죠? 자, 넘겨봐.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복습 한 번 더 하고 읽어 갑시다. 자, 2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써. 혹시나 책 꺼내서 필기 내가 책 꺼내서 필기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친구. 뭔가 이게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라는 게 제가 말할게. 필기를 하라는 게 왜 그런 건지 아시죠? 첫 번째 이유, 너가 손으로 써봐야 좀 와닿아요. 그렇잖아. 두 번째 이유, 졸려요.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 게임은 안 졸려, 누가 안 졸리는데 이거 진짜 졸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손으로 써보라는 거지. 색깔 변경해서 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써보면 돼요. 합동 뭔지 알죠?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한번 써보시고 밑에도 이런 거 뭐야 이거 보세요. 기호 같은 거. 요게 이제 기호가 있는데 기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플레이 볼까요? 자, 펜 이용해서 한번 필기 하시면서 아까 여기 하세요. 필기 하시면서 잘 들어도 제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30초 뒤에 갑니다. 자, 느껴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요, 정말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마 올해 1월부터 계속 하는 말 중 하나가 이해야. 제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오답에 쓴다는 것도 그 이해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말이구나.
이해를 할게요. 자, 다들 그러면 일단 한 2분 지났네요. 자, 다들 아마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세 개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존재하는 여부. 혹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자, 도와줘. 첫 번째. 자, 그럼 평균은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항상 어쩌면 있어요. 동아시가 있어요. 자료가 나오면 있잖아 보통은요. 두 번째 중앙값은요? 얘가 보통 있다고 봐야 돼요. 홀수계이든 짝수계이든 다 있잖아. 근데 개빈값은 어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없단 아니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간단하게 사실 그래 뭐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예요. 어떨 때 말로 하자면 전부 다 뭐이면 전부 다 동점이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두 번째입니다. 존재하는 위치라고 부를게요. 자, 위치란 말. 첫 번째 평균은요 주어진 자료 안에 항상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서 귀찮은데? 없을 수도 있다고 쓰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자료 안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역시나 예를 들자면 뭐 1, 2, 7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평균 감액이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값은요. 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자, 얘 중앙값은 요게는 없습니다. 세 번째 최빈값은요. 얘는 항상 안에 있어요. 얘는 항상 안에 있다는 거야. 말했잖아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 말고 필수가 없어요. 나온 애들 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존재하는 개수 몇 개 있어요? 저한테 평균 몇 개예요? 한 개. 무조건 한 개. 평균 두 개 없어요. 중앙값도. 중앙이란 것도 한 개라고. 심지어 짝수기인 경우도 한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재빈값은요? 얘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도 가능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아무튼 막 다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억지로 외우지 마. 그냥 이해할게요. 많이 배워보시면. 자, 밑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거 두 개긴 해요. 이번 숙제에도 이런 거 몇 개 나오잖아. 말장난 문제. 자,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자, 장단점 묶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평균의 장점. 기억나는 친구.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할지 모르겠다 표현 쓰면 돼. 제일 무난해요. 어쨌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어차피 이제 지난번에 필기만 했을 건데 오늘 이게를 씁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우는 게 3포도거든요. 근데 이 3포도가 이제 요 평균에서 시작을 해요. 평균에 출발을 합니다. 3포도. 근데 단점, 언제 안 좋다고?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튀어요. 이해돼? 그리고 어쩌면 요 단점을 보완하는 게 누구다? 이거 보완하는 게 중앙값이다. 아, 하나 더 있었나? 혹시 뭐 하나 더 있었나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필기하고 숫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봐봐. 우리 반장 선거 때 평균 쓸 수 있니? 성원아? 평균 평균 어떻게 그러니까 숫자일 때만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극단적인 게 있을 때 이걸 보완하는 게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중앙값이 좋을 때는 언제라고? 그래서 반대로 극단적인 게 있을 때. 그래서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선생님이 그냥 내기 편해요. 그러니까 100 주면 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의 단점 기억하는 친구 있나? 맞아. 이게 근데 좀 와닿진 않을 건데요. 다시 자료에 뭐가 분포가 넓으면 별로예요. 다시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앙값이 대표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분포가 넓을 때는 좀 별로일 수가 있다. 근데 아마 시험에 얘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의 장점. 자, 첫 번째. 언제부터 그랬지? 아까 전에. 자료가, 맞아요. 써볼까 한번. 자료의 개수가 좀 많아야 돼. 많을 때. 자료가 막 한두 개를 안 써. 한 100개. 너네 학교 한 300명. 이럴 때 씁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다? 자료의 종류는 어때야 돼? 종류는 좀 적어야 돼. 그러니까 판장선거 하는데 30명 되고 후보가 20명 되면 안 돼요. 몇 개 없어야 돼. 이해돼? 두 번째. 세 번째는요, 2번과 이어지는 건데 종류가 적다는 말은 뭐다? 뭐가 많아질까요? 중복되는 것이 어떨 때? 많아질 거예요. 자료가 적을 땐 단점에는 이거를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이거 반대로 쓰는 단점입니다. 단점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최빈값 좋은 점. 숫자가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반장선거. 사람 이름도 가능해요. 사람 이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쓸까요? 4번은 숫자가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쌤, 단점은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쓸게. 자, 자료가 뭐일 때요? 적으면 안 좋아요. 두 번째, 자료의 종류가 또 많으면 안 좋아. 너무 많으면 안 좋아. 세 번째, 중복되는 게 없으면 안 써요. 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걸 왜 쓰냐? 중복이 돼야 쓰는 거지. 그리고 뭐 이시공통 세 가지만.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을 그냥 뒤집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넘겨보시면 아마 오늘도 지난번 숙제 뒤에 넘겨보시면 프린트 하나가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자, 여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삼포도라는 말을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 전에 자, 밑에 보시면,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양옆에 두 문제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 둘,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1번에서 뭐 구해보래요? 자, 지금부터 평균 한번 구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 시작은요, 평균입니다. 다시, 자, 오늘 시작은요, 평균에서 시작을 합니다. 삼포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하는지. 자, 평균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고생이 많습니다. 자, 산포도. 저만 그래요? 자꾸 산포도니까 자꾸 포도가 먹고 싶어요. 요즘 포도가 안 나오죠? 포도 자, 한번 구해봤어요? 그럼 자, 시간 관계상 구한 거 알려줘. 자, 왼쪽에 평균 얼마 나오세요? 3 나오세요? 오른쪽은요? 자,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자, 써볼게요. 3이고요. 자, 제가 아마 기억나 첫날에 목차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저보세요. 대표값 배웠잖아. 그럼 대표값이 말 그대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단점,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값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처럼 둘 다 평균이 어때요? 똑같네. 근데 봐봐. 질문. 그 평균이 똑같으면 같은 자료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평균이 같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 또 우리가 이런 자료끼리 구분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수학자들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삼포도라는 걸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이번 특강에서 중요한 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표값이랑 삼포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삼포도가 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에 소개를 안 했었나? 요게 한자거든요. 자, 페이지 들어갈게요. 산자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게 여학생들이라 제가 진짜 예시를 들기 애매한데, 산자가 너네 혹시 그 상계한다, 상계야 이런 말 아세요? 는 모르시죠?
일할 때 산 알아? 분산이란 말 가끔 쓰는 게 분산해서 그냥 써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남학생들은 이게 하나 예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가 고정관념이 혹시 여러분들 게임 총 게임, 총싸움 하는 게임, 그 총싸움 하는 게임 해보시면요, 샷건이요, 샷건. 샷건 혹시 아세요? 그게 뭔 총이냐면, 그 총은요, 혹시 소원이 모르죠? 알아요? 아니, 그럼 그거야. 뭐냐면, 들어봤지? 봐봐. 알려줄게. 이 수학 시간인데, 샷건이 뭐냐면요, 총이거든요. 근데 원래 총알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 총은 총알이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총이 이렇게 나가는 총이 있어. 그게 이게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샷건이라는 게 한국말로 산탄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요 산이야. 그러니까 총알이 어떻게 나가고 흩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산탄총, 그 산자입니다. 예시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산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포자는요, 너희가 아는 말 중에, 그럼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게 무슨 포자냐면, 펼친다 할 때 포자예요. 뭐라고? 분포, 그래, 분포. 그래, 분포할 때 그 포자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포자입니다. 뭐 예시 모르겠어요. 펼친다는 느낌의 포자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는 뭐예요? 도는요, 영어로는 디그리인데 어떤 정도 할 때 도이네요. 우리가 무슨 도 그럼 보통 이제 어떤 정도 할 때 도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세 개를요 한 줄로 쭉 이어붙이며 오늘 할 게 나옵니다. 그럼 자 이거 서울아 무슨 말일까? 한 줄로 쭉 붙이면요. 흩어지고 펼쳐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딱 맞는 말이네. 자, 저희는 지금부터 어떤 자료가 나오잖아. 잘 봐. 자료가 나왔을 때 얼마나 흩어지고 펼쳐지는 거를 볼까, 지금부터는요. 다시, 지난 시간에는 대표를 보았잖아.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것까지 볼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자, 오른쪽에 공간 남으셨죠? 여기다가 책에 있는 정확한 뜻을 써드릴게요. 자, 항상 말하지만 뜻은 외우시는 거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 보고 할게요. 자, 상포도의 책의 뜻은요. 그리고 제가 아마 알겠지만 제가 강조할 때는 색깔펜 혹은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봐. 자, 상포도는요. 책의 표현입니다. 자료에 별량이 있잖아요. 자료에 별량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평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혹은 괄호치고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자, 앞에 있는 거 쓸게요. 지금부터 얼마나 흩어지고 펼쳐져 있는지, 즉 펼쳐진 정도를 칸이 좁다. 나만 좁은 거지. 정도를 여기 쓸게요.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필기 끝난 시간 한번 음미해봐. 자, 요게 3포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의 고민이 적은 거야.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다시 3포도는요 어떤 자료의 별량이, 자 읽어볼게요. 자, 요거 현이야 뭐를 중심으로? 일단 평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중요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게 흩어져 있고 펼쳐져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그거를, 자 이거 중요합니다. 뭘로? 몇 개로? 한 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6개가 아니라 한 개로.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값을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를 하다 보면요. 3포도가 마지막에 딱 한 개의 수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알아내고 나면 이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자 이제 왼쪽 문제로 쭉 한번 제가 필기하시고 도와드릴 건데 자, 이해를 해봐. 생각도 이해할 만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슨 고민이요? 어떻게 표현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입니다. 자 왼쪽에 가서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 용어들이 쭉 나와 있잖아. 금먹지 마세요. 참고로 요거 숙제하시면 오늘 수업 내용 끝입니다. 오늘 딱 요거만요. 요거 하는 것만 이해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평균을 저희 구했잖아. 얼마였죠? 아까 3이었나? 3이. 자 3. 그리고 이어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요? 자, 편차란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는요 여기 공간 여러분 여기 필요하면 돼요. 저는 여기를 좀 쓸게요. 여기 공간을 좀 넓게 쓰겠습니다. 다시 자 위에 보시면 일단 먼저 자 요거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보통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지난 시간에 별량이라고 불러요. 써드릴까요? 이거 한번 써볼래요? 별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뭘 하냐면 자 방금 말했잖아요. 자 방금 위에 기억나는 친구 3포도의 뜻이 뭐였죠? 처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체크하자는 거죠. 그럼 봐봐 한번 시켜볼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평균이 3이죠. 자 얘부터 볼까요? 숫자 1은요 지금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구분할게요. 큰 쪽이에요?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 아시겠어요? 혹시 방금 저희가 말한 거를 숫자로 옮기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작은 쪽이다 그러면 그쵸 그동안의 경험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큰 쪽과 작은 쪽 구분시킵니다. 여기 뭐라고 쓰죠? 아 마이너스 2.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쓰면 돼요. 여기 가능하면 요 라인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그러면 별량 1은 평균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즉 다시 말하면 작은 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다시 이제 서원아 별량 2는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만큼인데 어디 쪽으로? 작은 쪽으로니까 작은 쪽으로면 뭐라고 쓰자고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잖아. 보통 수학에서는 구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많이 쓴다고요. 다시 자 2도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다음에 현이야 그럼 3은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지? 지가 평균이니까 얘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지가 평균이잖아. 이럴 때는 여기다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서원아 4는요? 어때? 그러니까 얘는 큰 쪽으로 이만큼이니까 뭐 굳이 쓰자 플러스 1. 물론 플러스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이야 6은요? 이렇게. 자, 지금 구한 게 뭐야? 이게 편차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저희가 구한 게 뭐냐면 편차라는 걸 구해본 겁니다. 다시 지금 편차가 뭐예요? 방금 저희가 대화 나눈 게 편차라고요. 다시 어쩌면요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 공식이라고도 써있지만 원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결국 편차라는 게 무슨 말이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편차예요. 써드릴까요? 편차는요 어쩌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평균에서 말 그대로 떨어진 위치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떨어진 위치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게 3포의 뜻이었잖아.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겠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질문. 그럼 저희 방금 공식으로 푼 게 아니잖아. 그냥 2에서 본 거잖아요. 혹시 이거를 굳이 공식화하면 뭐라고 쓰면 되는 줄 알아? 다시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별량이 1이고요. 평균이 3입니다. 요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에서 뭐 빼주면 돼요? 1에서 3 빼준 거니까 말로 하자면 별량 빼기 평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쓸까요? 굳이 공식화하자면 별량 빼기 평균이 되겠습니다. 굳이 공식화하자면.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근데 자 여러분 봐봐. 보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실제로 되게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편차라는 게 다 좋아요. 근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얘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을 본다면 얘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마 제가 힌트를 아마 드려도 쉽지 않을 거 알기가. 자, 근데 힌트는요, 여기 편차잖아요. 혹시 뭐 특징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특징이 안 있어요. 뭐게요? 아,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다. 뭐 그걸 틀린 건 아닌데 힌트 다 더해보시래요. 얼마가 나와요? 이거 0인가 아시겠어요? 즉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문제 풀면서 보실 건데요. 모든 편차는요 항상 다 더한 결과다. 여기 있을까요? 자, 편차는요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라는 뭐 어쩌면 좋은 특징인데 이 특징이 결국 발목을 잡아요. 다시 편차는요 서원아 뭐라고요? 다 더한 게 얼마다? 항상 0입니다. 제 증명 아니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증명까지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문제 풀면서 체크해봐. 항상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나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상 여기까지만 할 줄 아시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서 분산이라고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자, 저보세요. 근데 저희가 방금 구한 이 편차가 3포도일까요? 자, 아까 위에 표기한 3포도의 뜻 다시 보고 봐.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3포도가 아니에요, 아직. 왜 아니에요? 아까 위에 필기한 거 보면 마지막 중에 어떤 게 나와요? 3포도가 뭔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다시. 얘는 지금 하나의 숫자인가요? 아니잖아. 일단 얘는요, 아직 3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쌤, 나쁘지 않은데 얘는 왜 안 쓰나요? 얘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자, 사실 일단 편차라는 게 이런 특징도 있지만 사실 어쩌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나 맞죠? 너네 방금 편차 구해보니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편차는 몇 개 생기게 돼요? 6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별량 하나의 편차 하나가 있어요. 다시 별량 하나의 편차 하나가 있다는 걸 이해돼요. 근데 가끔씩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갖고 뭐 삼성이라던가 뭐 대기업 들어가고 싶잖아요. 뭐 그런 친구 있으면. 근데 성원아, 삼성에서 다루는 자료가 몇 개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현실적인 얘기. 자, 여러분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에서는 자료가 6개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몇 개 있을까? 막 많게는 막 수십억 개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컴퓨터 안 해. 그럼 봐봐. 자료가 수십억 개면 편차가 몇 개가 돼? 수십억 개가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는 정말 현실 관련이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중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만큼 생겨요. 자료가 많아지면 편차가 많아지게 돼. 이해돼? 그럼 그만큼 저장을 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 돈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요게 들어가요. 저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수학적들의 또 다른 부분. 그렇다고 자, 쌤 이거 쓰면 안 돼요. 다시 적으세요. 모든 편차는 합이 얼마라고요? 이거 때문에 또
얘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기에도 0이 나오니까 못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를 더 압축시키는 거야.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예요. 이해돼? 그 과정이 분산의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야. 필기 잘해봐. 그럼 자,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요거 나만 저쪽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왼쪽으로 좀 밀게요.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구한 편차에서 첫 번째 수학자 제곱이 이거를 숫자 한 개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네, 스텝 기억하세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 편차를 자, 뭐를 해버리냐면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우리 제곱이란 말 알죠? 제곱을 해버립니다. 지금부터. 자, 도와주세요. 자, 요거 제곱 얼마예요? 여기 쭉 쓸 겁니다. 얼마예요? 요거 제곱 얼마예요? 1, 0, 1, 9 맞아요? 그리고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결국은 외우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애쓰고 있잖아요. 뭐 이해하시라고. 제곱 혹시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제곱을 안 하면 항상 합이 얼마라고 했죠? 0이에요. 제곱을 하게 되면 0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못 나옵니다. 왜? 제곱을 하게 되면요 음수가 뭘로 바뀌어요? 음수가 양수로 바뀌기 제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하나 더. 아직도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6개가 맞아요. 6개면 안 돼. 자료가 10억 개면 10억 개가 돼요. 이런 게.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 번 더 이용합니다. 뭐? 평균.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버립니다. 그럼 숫자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 이해돼요? 이걸로 평균을 구해버리자는 거. 그게 분산이에요. 사실 분산이란 건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버리자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학자들이 고민인 거야. 내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싶은데 너무 개수도 많으면 안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도 하시고 외우세요. 죄송해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균 외울게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 나누기 6 맞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안 떨어지네. 까비. 자, 3분의 8 이라고 쓸게요. 요게 뭐다? 요게 분산입니다. 써줄까요? 요게 이제 분산이다 라고 불리는 값이 됩니다. 얘가 어쩌면 오늘 배우는 3포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가 3포도예요. 왜? 요 값이 의미하는 게 위에 써있는 얼마나 흩어져 있고 펼쳐져 있냐를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포도가 됩니다. 자, 여기 그럼 써볼까요? 분산의 공식에다가. 자, 방금 한 거를 한 줄 요약. 뭐라고 쓰냐? 분산은요, 필기할게요. 편차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 제곱을 합니다. 자, 편차를 구했잖아. 걔네들을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곱한 거에 뭐를 구하자고? 요렇게. 다시 나중에 누가 형이한테 야, 형이야 분산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입니다. 분산은 3분의 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 하나 더 있잖아요. 얘는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사실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 사실은요. 고백하자면 이거 하나가 너네가 조금 아직 안 배웠어. 이게 미리 말할게요. 중3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하나가 나와요. 근데 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다고만 기억하시고 정확한 건 몰라도 됩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얘는요. 또 다른 3포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가 3포도입니다. 근데 얘는요. 자, 위에서 저희 분산 구했나요? 이거 분산 구한 거에다가 다들 혹시 들어는 봤나요? 혹시 이런 기호 들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이게 루트라고 읽는, 여기 읽을 때 루트라고 읽는 중3 때 배우시게 될 무리수라는 수가 있어요. 아, 쌤 어려워요. 그럼 이거
이거 씌우면 돼요. 우산만 딱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다시 읽으실 때는 루트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한번 서울아 읽어볼래? 그럼 자, 이 문제 표준 편차는 뭐다? 자, 위에 지금 분산이 3분의 8이었잖아요. 뭐라고 읽는다고? 아, 루트부터 있습니다. 루트 3분의 8 이렇게. 현이야 한 번 더.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끝이에요. 예. 자, 다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은요, 하나 고백하자면 너네가 아직 1학기가 안 배웠잖아. 사실 이게 약간 숫자기 때문에 또 얘를 좀 가지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채점할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분산이 맞았으면 얘는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저렇게 해서 요 흐름 체크할 수 있겠는지. 요게 어쩌면 말했잖아. 수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흩어지고 펼쳐진 걸 표현하냐는 거야.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균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평균부터 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평균을 가지고 편차라고 볼 거예요. 편차가 뭐냐면 말 그대로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라는 거는 별량마다 존재합니다. 모든 별량이 편차가 있고 굳이 공식화하자면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주의하세요. 반대로 빼시면 안 돼요. 별량에서 평균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왜 제곱한다고요? 편차는 항상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라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다해서 양수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이거 가지고 뭘 구하자고? 평균. 숫자 한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숫자가 분산. 요게 3포도입니다. 하나의 숫자잖아요. 3포도. 얘는 3포도 아니야. 얘가 3포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요런 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중3 내용인데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얘도 3포도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를 설명을 또 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바로 연습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문제. 자, 아까 평균을 구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편차, 그리고 뭐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한번 쭉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뭐 계속 같은 걸 하게 될 겁니다. 아, 첫 번째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 친구는 먼저 좀 쉴까요?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오케이, 25분까지 했어요. 여기 친구들은 조금만 더 오실게요. 여기 페이지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아, 조금만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흐름을 타시면 돼요. 그냥 흐름을 탄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왜 길게 했겠어요? 이해하라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물론 약간 자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스토리를 드린 거잖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저렇게 하는지. 그거를 좀 공감하시면 나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 또 같이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자, 그럼 제가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이제 빠른 템포로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설명을 위해서 요 숫자, 오른쪽에 조금 쓰겠습니다. 혹시 아까 화면 살렸나요? 자, 출발. 자, 첫 번째 편차는요, 별량마다 존재합니다. 자, 도와줄래요? 자, 1의 편차 얼마게요? 그러니까 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평균에서 이만큼 작은 쪽에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 얘도 마이너스이겠죠? 서원아, 얘는 얼마일까? 그치? 평균에서 1만큼 작은 쪽에 있어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얘는 마이너스 1. 자, 얘는 여기겠네요. 여기 편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 다 더하면 얼마나 나와요? 항상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얘를 못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걸 쓰다니 애매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어서 뭐 하냐면요. 분산이라는 걸 만들 건데 얘를 뭐부터 하자고? 다 제곱해버립니다. 제곱하는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0 안 만들려고. 0 안 두개 시부터는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를 구하자고? 그렇죠. 말했잖아. 이유는요. 자료가 100억 개면 이게 100억 개가 나옵니다. 저장하는 거 누가 도와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소화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한번 평균 혹시 구해본 친구 있나? 혹시 뭐 나오세요? 5분에 뭐 나오세요? 46? 오. 여기 이제 어쩌면 3포도라고 불리는 값입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죠? 제가 이거 다 풀고 나서 한번 비교시켜 드릴게요. 뭔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표준 편차는요. 여기다가 뭐만 씌우라고요, 여러분들? 루트라는 것만 씌우면 됩니다. 그냥 루트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루트. 읽으실 때는 루트 5분의 46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들 이거 나오셨나요? 서원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자 내려서 한 번 더 하기 전에 아직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이게 왜 3포도예요? 지금부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얘 분산 얼마였어요? 까먹었어요. 3분의 8이었나요? 여러분들 써있는 거 보시면 돼요. 다시 얘 평균 3이었죠? 기억이 안 나냐? 평균 3. 다시 얘는 평균 3이고 얘 혹시 방금 까먹어서 5분의 얼마였죠? 46? 지금부터 3포도가 이런 거다 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적으세요. 너네가 아까 서주 2만 했잖아. 그럼 이제 보실게요. 위에 지금 봐봐. 평균이 두 개 어때요? 같아서 평균이 한 개가 있어요. 평균이 같으면 어떡할 건데? 봐봐. 평균이 같다고 같은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 3포도를 알면요. 뭐가 좋냐면 이 자료를 보지 않고도 평균으로 알 수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보실래요? 자, 얘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3분의 8이 소수로 바꾸면요. 대략 한 2.6 얼마가 돼요? 해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혹시 이거 소수로 얼마인지 암산하나요? 이 9.2예요. 그럼 비교해 보시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자, 실제로 이런 말을 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돼요. 오늘은 구하는 건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미리 예고하는 거야. 3포도가 더 크죠? 맞아? 그럼 질문. 아까 3포도의 뜻을 이해했다면 3포도의 뜻이 뭐였죠?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아는 정도라고 했잖아. 다시. 그럼 3포도가 더 크다는 말은요. 얘가 지금 평균을 중심으로 어떤 상태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더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에이, 쌤 무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까? 이게 재밌게도 실제 그래요. 위에 보시면. 봐봐. 왼쪽은 먼저 얘 지금 평균 3이죠. 3에서 지금부터 말 그대로 흩어진 거를 보자고, 지금부터. 봐봐. 얘 지금 제일 작은 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 말은요, 요만큼 지금 얼만큼이죠, 거리가? 거리가 그냥 거리니까 2라고 하기. 여기가 이만큼 가 있잖아. 얘 제일 큰 수가 얼마예요? 여기 거리가 얼마예요? 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평균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 볼래요? 얘 평균은 3 없네. 여기쯤에 3 있는 거죠. 보세요. 요 숫자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잖아. 다시 요 숫자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6이잖아. 그럼 보시기에도 지금 누가 더 멀리 흩어져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더 멀다는 말 이해돼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더 크다는 말은요, 안 봐도 보입니다. 아, 얘가 더 이렇게 흩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게 3포도, 그러니까 이 분산의 역할이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아마 첫날에 이런 말 했었나? 그럼 너네 이제 실제로 말했잖아. 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요, 예를 들어 1반, 자 1반에 수학 성적이 나오잖아. 다시 2반 수학 성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끝나면 평균은 보통 볼 수 있나요? 평균 알려주시나 쌤이? 이것도 안 알려줘요? 가끔 알려주죠. 뭐 너네 반 몇 점이야 알려주잖아. 근데 이제 이럴 때 좀 있다고요. 평균이 똑같이 두 반이.
예시를 든 거지 50이 할게요. 조반이 그냥 똑같아요, 수학이. 그럼 얘네 둘은 조반이 실력이 똑같나요? 는 아니라는 거 사실은요. 그렇잖아. 평균이 50이라고 해서 같은 실력은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뭘 가지고 있냐며 안 보여주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게 다 나와. 거기 제가 알기로는 검색이 다 나와. 뭐가? 분산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에 맞춰볼래? 예를 들어서 1반은 분산이 2예요. 2반은 분산이 8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상태라는 얘기도 아세요? 2반 애들 성적이 어떤 점이야? 자, 50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다는 3포도가 크다는 말은 자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멀리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다시 1반은 3포도가 작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네들은요, 내 점수 까보자 내 생각 까보면요, 애들 점수대가 50점 근처에 있을 거예요. 48, 49, 50, 50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반은 아마 까보면요, 좀 멀리 70, 80, 물론 반대편도 멀리 2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얘네들이가 가진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요, 점수를 안 봐도 자료가 보여요. 대충 느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인다 라는 게 3포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실제로 다음 시간에 이게 문제로 나와요. 투만을 줘요. 비교하게 합니다. 이거만 보고.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를 하면. 오케이? 자, 밑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연습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은 다 했어요, 사실.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풀고 좀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이제 교재에 가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경험해보면 좋겠죠. 자, 흐름을 타봐. 그러니까 그냥 리듬을 타는 것처럼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까지가 쭉 흘러가면 됩니다. 리듬을 타세요. 그리고 제가 말 이해를 해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애써봐. 도움 될 거예요. 솔직히 그냥 외우시긴 해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시긴 해야 돼요. 자, 1분 뒤에 갈게. 자, 20초 뒤에 가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구하시고 편차라는 거 구하시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분산입니다. 마지막에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루트라는 것만 씌우면 되고 자세한 내용을 아마 중3 올라가셔야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충 나오셨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도와줘 여러분들. 자, 평균 혹시 얼마나? 16? 형이 나오세요, 16? 자, 평균. 그다음 얘는 편차 갑니다. 편차 무슨 뭐예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졌나 쭉 체크하는 거예요. 암산할게요. 그리고 검산하실 때는 다 더해보시라는 거죠. 0이 안 나오면 잘못 구한 거예요. 0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세 번째, 자, 분산을 구할 때는요, 얘네들을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제곱한 거 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평균을. 자, 계산해보시면 5분의 10되네요. 자, 요게 뭐다? 분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표준 편차는요, 저 숫자에다가 루트라는 것만 씌우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25분인데요. 두 친구는